아시는 것처럼요. 조국 일가 의혹 수사의 법무부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간의 힘겨루기가 거셉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 준칙 개정을 이틀 뒤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도 왜 이 민감한 시기인지 참 말들이 많은데요. 먼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재임 중에 이걸 발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오비락이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다시 한번 또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피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현직 장관의 말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박상기 장관은 이 시점에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왜 지금의 이런 그 수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걸 금지한다? 왜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형법 126조에 보면 피해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에 어떤 피해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검찰의 관례를 보면 검찰이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총수를 수사할 때 보면 외압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외압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결국 이제 수사 내용들을 언론과 함께 이제 언론을 흘리면서 보도하면서 외압을 막아냈던 전례가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1993년도에 슬롯머신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홍준표 강력부 검사가 당시에 박철원 씨를 비롯해서 경찰청장, 병무청장, 고위공직자 40명을 구속시켰어요.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면 외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걸 뚫은 게 결국 이제 당시에 피해 사실 공표를 하시었다면서 암암리하면서 이제 뚫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보면 이 차장검사 티타임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을 조금씩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 권리와 피해 사실 공표가 묘하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 왔는데 조국 장관도 예전에는 다 이걸 갖다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즉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공보규칙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포토라인도 본인이 거부하면 절대 못하게 하고 피해 사실은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즉 혐의 내용만 나중에 기소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걸 발설한 자는 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왜 이 시점에서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할까? 오비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인지 알고 본인이 가족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뭐 포토라인도 못 쓰게 하고 검찰 수사 받는 조사 시간도 모르게 하는 언론이. 근데 이거를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의 수사 기밀이 조국 장관에게 직접 유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보고는 대검에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선지검에 전화해서 어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보고서 만들어 가져와 이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감찰이 실시하게 되면 피의사실 유출이라는 게 됐는지 피의사실 검찰이 유출을 한 건지 아니면 언론이 취재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취재한 건지 진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감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찰 미명하에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게 되니 그러니 형식상 보고 안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공연불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그 준칙을 개정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국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전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그동안에 3년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에서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검찰이 아까 이현종 위원 얘기했던 대로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를 단독기사로 받아쓰고 그 다 받아쓴 단독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 방송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많은 피의자들 인격권이 침해된 거고요. 그 누구도 피의사실 공표죄 자유로울 수 없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론사, 정치권, 청와대, 정부 다. 그런데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는데 그때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를 제기하는 저희는 뭡니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 언론 공개 금지에 대해서 정치권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로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명령하셨습니다.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 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검찰에서도 반발이 거세요. 근데 김상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 피의 사실 공표 하긴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법무부 장관 가족이 이렇게 검찰의 옥죄는 수사가 옥죄는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조국 장관은 빠져라라는 목소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민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제척사유라는 겁니다. 제척사유라는 건 뭐냐면 피의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어떤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그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도 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이 훈련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당신은 제척 대상자입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왜 검찰의 옥죄기가 되느냐? 훈령을 개정해가지고 감찰 지휘권을 지방청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감찰권을 동원할 수 있고 감찰의 결과는 뭘로 이어지냐면 인사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사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감찰을 하다가 검찰이 반발을 하면은 경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한 법무부의 관여, 수사에 대한 관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훈령 개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장관 이슈, 뜨거운 감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오늘도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댓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죠. 정경심 교수가 배신 얘기를 했는데 기수도 한참 늦은데 총장 안 쳤는데 등에 칼 꽂았다는 얘기다. 시청자분이 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볼까요? 8억이나 되는 돈을 1,000안 빌려줬는데 조국 장관은 설마 몰랐을까? 다음 댓글. 조국 부부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시청자 의견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출두하는 건 아닐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을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도 있고요. 떳떳한데 왜 변호사가 14명이 필요할까?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는 14명이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